오늘 새벽리 224화 시작하겠습니다. 신년 운세 을사년 기토 일간편입니다. 등산하고 땀 뻘뻘 흘리고 왔습니다. 역시 산 공기는 맑아요. 이것이 사주명리학이다 북콘서트 및 저자 사인회 내년 2월 8일에 하려고 합니다. 입춘 지나고 첫 번째 토요일이죠. 그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진행하려고 해요. 선착순 25분 저한테 신청해 주세요. 1월 15일까지 받겠습니다. 이때 참가비는 무료로 할 거고 대신 책 꼭 사오세요. 책 안 갖고 오셨어. 깜빡했어요. 반란군으로 체포합니다. 꼭 갖고 오세요. 이 책은 제가 내년 신년운세 컨텐츠 만들면서 짧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명리 공부에 정말 큰 도움을 줄 정말 좋은 책이다. 이 출판사가 1세, 2세 이렇게 2세, 3세죠. 이렇게 나아가면서 돈을 몇백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제가 뭐 얼마 벌겠습니까? 예. 할인 받으시면 뭐 2만원 내외로 구매 가능하시잖아요. 쓸데없는 책, 읽거나 마나한 책 사달라는 거 아니니까 출판사가 어려운 출판 환경 하에서 출판을 했으니 벌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주명리 공부에 엄청난 도움이 된 기존의 책들과 많이 다르고 정말 진리가 담겨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책이니 구매해 주셔라. 올해 가기 전에 1세 전부 다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2만원 부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책 많이 사주세요. 저 베스트셀러 작가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이 책이 그냥 스테디하게 나가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손에는 이 책이 참 나한테 도움이 됐어. 그래서 한 권씩 들려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개인적 바람이고 출판사가 2세 못 찍겠어요. 안 팔려서 이렇게 되면 뭐 저야 제자들 가르치는데 집중을 하면 그만이고 또 쓰고 싶으면 자비 출판하면 그만인데 이렇게 손을 내밀어준 출판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못 샀어. 쓰레기네. 이런 생각 전혀 없이 정말 좋은 책이다. 잘 샀다. 명리 공부의 방향이 보인다. 이런 책이 틀림없으므로 꼭 해가 가기 전에 구매해 주시고 이때까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한 5분 정도 실제 사주도 풀 생각이에요. 이걸 한번 읽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예, 제가 미래 자유로운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빛나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공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면 될수록 세상에 무오류라는 것에 맹목적인 신뢰감을 갖고 의지하라는 것이 보통이다. 이게 이제 윤석열, 김건희 딱 그거잖아요. 그죠? 자신감 없잖아.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잖아. 지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속적 신에 맹목적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의지했죠. 왜냐면 검찰총장으로도 만들어줘, 대통령으로도 만들어줘. 다 그 무속의 힘이라고, 무속적 신의 그 샤먼의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를 그렇게 했고 계엄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들이 정말 멍청하고 자신의 판단력조차 갖추지 못한 전혀 이 무지성의 사람이라는 것 모르니 국민의 일부가 이들을 역시 맹목적으로 지지한 것이죠. 어제 JTBC에서 밤에 천일간의 기록인가 유튜브로 봤는데 탄핵 반대하는 시민 하나가 정말 인격적이고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계엄이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피를 토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야,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맹목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 개념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칸트 용어로는 뭡니까?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개념이 지성이거든. 지성 없이 본인이 판단해. 그러니까 전혀 무의미한 맹목적인 언사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만 해도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지성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무슨 공산 전체주의니 종북 반국가 세력이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가 떠들었던 거 자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임식부터 기회가 되면 그가 부르짖었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게 내용 없는 생각이라고. 전혀 아무런 내용 없는 텅텅 빈 이 빈 깡통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공허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자유라는 용어가. 사주도 마찬가지다. 그래 고전. 그래. 우리 그 책은 저도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자강 이상형 선생님 사주첩경 이런 거, 그다음에 현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쓴 명리서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 사주는 무조건 용신을 찾는 게 최고지. 책에 써 있어. 그래. 아니야. 나의 판단력이 없으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사주 안 풀리는데 언젠가는 풀리겠지. 안 풀린다니까. 그 모호함에 대한 의심, 비판, 반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사주가 풀리는 방식 무엇인가 찾아야죠. 제 책에 그런 실마리가 있다고. 실마리를 넘어서 정말 큰 도움을 주는 핵심 많이 담아 넣었어요. 여러분의 사고력 자체가 바뀐다고. 지성을 갖지 못하면 사람이 독단적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으려고 하거든. 자기 판단 기준을 무조건 내세워요. 그러면 명리 공부가 되겠냐고. 야, 고전부터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표, 이 기준이 중요하지? 아니라고. 사주 그런 지표 다 없이도 사주 훨씬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다 같은 방식으로 딱 아주 냉철하게 풀 수 있어요. 시험 보면 딱 답이 나오지. 내년부터 저희 제자들이 이제 학회 운영하면서 이제 시험도 한 번씩 보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사자놓고 딱 필기로 보면 같은 내용으로 쫙 나올 때 제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냐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성을 많이 키우세요. 자신감이 있으면 휘둘리지 않는다. 그죠? 천재시인 이상이 이런 시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과 하나가 추락했다. 지구는 부서질 정도만큼 상했다. 최후 더 이상 어떠한 정신도 싹트지 않는다. 이제 번역이 좀 다른데 이게 일본어로 쓴 시거든요. 좀 다른데 저는 이 뉘앙스가 가장 좋아요. 사과 하나가 추락했다. 추락하고 있죠? 제가 챗GPT로 돌렸습니다. 지구는 부서질 정도만큼 상했다. 또는 아팠다. 아파했다. 등등인데 저는 상했다. 최후 더 이상 어떠한 정신도 싹트지 않는다. 이건 이제 이상이 어떤 심정으로 이 시를 썼는지 그 시대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읽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가 상징하는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떠오를 거고 뉴턴의 사과가 떠오를 거고 내가 좋아하는 과일도 떠오를 거고 등등등.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현대 대민주주의 제도하에서 행정부를 맡아 나라를 경영할 절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시한부 권력을 가진 지도자로 상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윤석열이라는 멧돼지가 하나 추락했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은 부서질 정도만큼 상했죠. 정말 900조의가 나올 만큼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들이 나서서 계엄을 실패하도록 막아냈지만,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것 자체로 최후가 됐겠죠. 더 이상 어떠한 정신도 싹트지 않았겠죠. 그죠? 우리는 암흑 속으로 들어갔겠죠. 결국 또 몇 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벗어나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동시대에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 꿈 완벽하게 무너졌겠죠. 그야말로 그 자체로 최후가 됐을 겁니다. 이 시를 딱 떠올렸어요. 그래. 이상이 왜 최후란 단어를 썼는가. 우리에게도 최후가 눈 바로 앞에까지 왔다 갔구나. 물론 아직 완전히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반동 세력이 여전히 나대고 있죠. 되돌리려고 하는 미친놈들이죠. 악마를 다시 소환해서 다시 피바람, 완전히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국민들 다 죽여서라도 권력을 갖겠다, 이런 시도할 게 뻔한 악마를 다시 호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발상 자체가 범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란 선전뿐만 아니고 공동체가 다 망가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후진국이 되다 다 잘못 못 먹고 못 살아도 나는 권력을 유지하면 돼. 나는 저쪽 편에 기생해서 살아가면 돼. 이 정도 마인드를 가진 저 극우 세력들이 엄연히 이 정당의 한 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끔찍하다. 이 시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국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토 하면 뭐 습토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 무토는 조토냐, 이제 그런 개념, 기초를 벗어나면 그런 개념도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정체성이지만 사주 구성에 따라서 촉촉할 수도 있고, 완전히 축축할 수도 있고, 또 삐쩍 말라서 완전히 말라가서 그야말로 굉장히 건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럼 본연의 그런 거 가지고 일간이 어떻게 됐어요? 기토일간입니다. 뭘 아야 모르면서 그런 거, 그런 얄팍한 개념에 사로잡지 마라. 제가 오늘 지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성적 관점에서 사주도 계속 진보시켜야지, 이 낮은 수준에서 지지로 보면 합이 되네 안 되네, 이제 이런 수준에서 갑기합 토가 되네 안 되네, 이런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만의 판단 기준으로 독단적인 언사를 하면 안 된다. 독단적인 언사들 많이 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들이 받은 어떤 상처, 상담하면서 더 상처를 받고 어디가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딱 끝내줘 버리죠. 반드시 방법을 찾아주고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현대적으로 보면 이게 재해석할 것들이 많거든. 예를 들어 공무원 사주야. 공무원 사주인데 공무원에서도 편관이니까 군검경, 그렇다고 다 군검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또 세부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면 군무원 같은 경우 남자도 있고, 요즘 여성분들도 공무원인데 자, 군무원 시험 보는 분들도 많아요. 제 상담하는 고객들도 그랬고, 젊은 분들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편관적인 에너지를 타고나서 그래. 편관 조직이 마음에 드는 거야. 나는 그쪽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금조합으로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그가 받는 돈이 그런 조합이 일반 기업 전자, 기계, 자동차, 뭐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쪽하고 다 연결돼 있어. 그 중에서 중견기업 이상급 대기업군이야. 그러면 일반 사기업은 그런 쪽이고, 기가 막히게 맞는다고 다다다닥. 그런데 재성이 공망이거나 관이 공망이고 그러면 이게 정규직이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속성이 더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맨날 뭐 신강인이 신양 하나 중요하지 않아. 비겁이 많으면
사람들 많은 직장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뭐 강하니 약하니 이런 거 따지고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동료가 막 신체적으로 강하고 운동도 잘하고 막 목소리도 크고 뭐 회식하고 그러면 노래 잘하고 뭐 춤 잘 추고 그러면 신강해서 좋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서 나빠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단편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마라. 용신 찾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면 나중에 어차피 이거 다 덜어내게 되고 버려야 되는 때가 오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다 보면 쓸데없는 것에 처음부터 빠져서 시간, 비용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제 책을 읽으시면 거기에 안 빠지시고 아예 안 빠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그 자체로. 기토가 을사년을 만납니다. 그러면 살인상생, 편관을 만나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왕지 이 정인 자격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살이라고 하는 건 내가 편관을 재화해서 쓸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큰 승진도 되고, 그죠? 관이 정인 자격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날아오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관 경금을 갖고 있다면 딱 낚아채겠지. 내 상관적 능력으로 승진도 할 것이고, 그죠? 명예도 얻게 될 것이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고객도 굉장히 많이 확보하면서 고객의 사랑, 내 입장에 사랑이잖아, 정인. 그죠? 고객 입장에서는 상관적 활동이죠. 그게 이제 내 가게 찾아오는 행동이잖아, 발걸음 같은가. 거기에서 내 상관이 드러났으니까 장생시켜주니까 요리 너무 잘하세요, 음식 솜씨 최고예요, 서비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친절하세요, 뭐 등등등등 이런 찬사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재성을 태어나면 돈의 사회에 태어난 거니까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표가 되겠죠. 그죠? 이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식상으로 하면 이제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거나 내 재능을 발휘해서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직장과 관과 연결돼 있다면, 재선과한 형태로 되어 있다면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이고, 어쨌든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나 산에 들어가 이런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직장 생활이 아닌 예를 들어 프리랜서적 삶이라면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명예를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되면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아는 게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되는 거고, 지적인 능력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손발을 쓰는 능력이냐, 그러니까 뭐 어떤 무용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죠? 무슨 예술성을 발휘한다든가 등등등, 그것에 따라 다 다른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생산직에 근무한다든가, 꼭 생산직도 아니죠. 사무직인데 뭐 디자인을 한다든가, 내가 인성을 갖고 있다면 또 기획해서 실행하는 그런 능력 등등등, 마케터, 영업 이런 걸 다 쓰겠죠. 영업은 아무래도 상관이 더 올리고, 취미술책이면 사회에 많은 비겁들과의 관계성, 이것을 내가 얼마나 내가 우호적으로 맺어갈 것인지, 이것이 주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 연결성이 좋지 않고 서로 꽁꽝꽁꽝 부딪히는 구조가 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람들에 지쳐서 직장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당연히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않아, 사람들 배신을 해,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죠? 나는 10을 준 것 같은데 항상 돌아오는 건 1이라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마이너스로 돌아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다 사주적으로 그래요. 기회에 이렇게 되면 내가 정렬을 깔고 있어. 그러면 나는 특히 여기에 이제 관이 있기 때문에 이 관이 사회적으로 쓰이면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거고,
나중에 중년 이후에 내가 감목이라고 하는 직장을 창업해서 내 회사를 창업하여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되고, 고정적인 수입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정제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알뜰하게 지키려고 하는 소유욕도 있는 것이고, 그 기제에 맞게 살아야죠. 장점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 것이 정제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정제를 갖고 있는 직원은 메모도 잘하고 또 기획할 때 오타 없이 깔끔하게 한다고.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성은 결과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뭐 인성만 잔뜩 있으면 자료를 만드는 걸 봐도 온갖 빼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압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장표도, PPT 장표도 엄청 늘어나고 뭐 말은 늘어지고 한 장표에 글은 많고. 근데 재성 있으면 딱 깔끔하게 딱딱딱 핵심을 정리하죠. 그러면 나는 타고난 에너지가 그러니 뭐 어쩔 수 있나요? 아니지. 고쳐야지. 그런 것이 인간이 개발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상사들한테 지적받고 그러면 고쳐나가야지. 그죠?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자료를 더 핵심만 남기고 쓸데없는 것은 버리는 훈련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개발되는 것이죠. 아무것이 없어도 뭐 무제사주락에도 운에서 다 만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늘도 당신들은 재성운을 만난다, 인성운을 만난다. 공부 안 할 생각 하지 말고. 다 그런 거죠.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나의 지성을 키워가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 기묘 이렇게 되면 이제 편관이잖아. 이 편관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편관이 사회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직장 생활하는 거고, 이 연월에 또 혹은 대운에서 비거 보고 그러면 내가 이제 리더십이 있는 사람 아니야. 편관적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일시에 관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 기질도 있지만 그거 기질을 실제로 드러내서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이제 타인에게 빼앗기는 구조도 있고, 타인을 내가 제압하여 갖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천간에 드러나지 않으면 어때요? 그런 것이 천간에 드러나기 전까지 잠재되어 있다. 그런 욕망은 있어도 아직 실현이 안 된 거예요. 천간은 알림판이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 책에 2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 구매하셔서 그 대목을 열심히 읽으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양인이 있다, 이렇게 미토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편관으로 이렇게 묘미 이렇게 부드럽게 합으로 다스릴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없이 기묘가 아니라 다른 건데 여기 인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정관으로 다스리려고 목국토 하려고 하면 이제 인묘가 되는 미토가 내 관을 이제 빼앗아갈 이런 단점도 있는 것이고, 김이 양인일주다 그러면 양인이 뭔데? 이 개념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칼, 가위, 도구 이런 것과 인연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직업성을 논해도 칼 하면 무조건 칼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런 거, 건축 이런 거 할 때 잘 많이 쓰이잖아요. 설계하고 그럴 때 그런 거 되게 확장 하다 보면 사주가 이러이러하네. 예를 들어서 김인데 목이 있어. 목을 많이 씹는 구조 이런 형태면 내가 다니는 직장, 십성으로는 관이잖아. 그럼 관이 어떤 의미인지를 딱 안다고. 그럼 내가 상관이라는 재능을 쓰는데 그게 또 금국목이네. 그러면 그 자체로 금이 목을 이렇게 치고 극하고 그래서 상하게 하는데 그런 것이 물상적으로 어때요? 금이라는 도구로 목을 잘라서 가지치기도 하고 반듯하게 잘라서 심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물상은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조를 공부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사유력이 증진되면서 커지는 거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공부하면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명리가 굉장한 학문인데 공부하면 할수록 제대로 공부하시면 여러분 느끼실 텐데, 이게 무슨 그림 몇 장으로 막 사주팔자를 표현하고 그것도 한 장으로 표현해서 해가 뜨고 저기 바위가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런 유치한 수준을 좀 벗어나라. 굉장한 이 두뇌 작용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명리 공부가.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명리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거야. 치매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글자 몇 개 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온갖 사유에 굉장한 쾌감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해보신 분은 몰라. 기사 이렇게 되면 뭐예요? 정인이잖아. 공부 많이 해야지. 그죠? 이렇게 딱 일지에 있으면 이제 중년에 대원 가고 그런 일들이 생기죠. 특히 대원에서 기가 막히게 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기유, 그러면 내가 식신을 깔고 있는데 그 식신이 유라고 하는 보석 같은 글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녀 불문 이쁘겠죠. 몸이 보석 같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 식신, 식상, 몸이잖아. 보석 같은 재능도 갖고 있고 예쁘고, 그런데 드러났을 때 이것이 국가 자리에 드러나면 내 국가 단위 혹은 해외 이런 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고, 내 재능이 국가 자리에서 드러나니까 그만큼 유명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뭘 하는지 혹은 내 말, 내 재능이 알려진다는 게 천간의 알림판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알려지지 않아 관과의 작동이 없어. 그럼 여자가 엄청 예쁜데 남자하고 접촉이 안 이루어져. 그런 편으로는 우울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축, 기미와 달리 기축, 간여지동 일주, 기질은 비슷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얘는 약간 나대는 것, 양인성 막 이런 게 있다면, 기축은 자체 인묘주기 때문에 낮추고 겸손하는 이런 속성이 있다. 근데 그러려고 해도 또 운에서 이 축이라고 하는 자체 무덤에 많은 글자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사유축, 삼합을 통해서 무덤이 꽉 차 있으면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겸손할까 하다가도 안 한다고. 예, 아시겠죠? 하나씩 해보죠. 기해일주, 이렇게 죄성월의 기해 이렇게 하면 돈과의 연결성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 부모 자리의 돈, 내 대에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그죠? 그러면 돈, 내가 활용할 현금이 많은 상황이죠. 그럼 그 자체로 좋겠지. 그럼 무조건 좋냐? 아니, 운에서 살 맞나봐. 별로 좋지 않겠지. 갑자기 또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돈이 다 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을 만났어. 을사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이런 구조라고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제극인 하는 거 아니야. 사회충. 그죠? 얘 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 여자라고 보자고. 나 돈 가진 여자야. 나는 현실성이 중요해. 근데 어떤 남자가 사활하는 사랑을 딱 품고 있는 따뜻한 사랑이고 언변도 있는, 내 겉으로는 평간 남자야. 그죠? 나는 갑을 이미 품고 있고 갑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야 사회충 나지. 그죠? 겉으로는 에이 꺼져, 너의 사랑은 필요 없어, 절로 가버려, 이러지만 항상 그 이전에 이게 이제 제극에는 판단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예 나는 사랑보다는 돈이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월운에서 어떤 또 조합을 이루냐에 따라서 이 충이 해소되면 또 전혀 달라져요. 이 자체로는 남자의 사랑, 남자의 말인데 나에겐 사랑이잖아. 정인적 사랑. 남자의 사랑을 내가 평가하는 거야. 저거 진짜 사랑이야? 날 진짜 사랑한다고? 정말 그런 거야? 날 사랑할 만한, 이렇게 돈도 있고 그런데 날 사랑할 만한 그릇이 되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게 충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병화가 딱 떠봐. 그럼 살인소통 딱 돼가지고 사랑으로 느껴진다고 어느 순간.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굴 속에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만들어지지 않아. 대학 강의실에서 남녀가 전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지. 그죠? 옛날처럼 섞여서 뭐 장난도 치고 그럴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 해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 직장, 취업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글자만 보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천간에서는 이게 나를 극하는 건데 내가 이걸 안 받으려고 해, 제극인으로. 하지만 다른 글자가 얼마든지 이걸 연결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긴 버는데 이 회사의 문서와 연결해서 배우겠군. 그게 이제 취업 같은 거야. 자 있으면 이제 좀 분명하죠. 회사의 자사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내가 버는 돈이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직장 생활 하는데 해묘 해인해서 이제 직장에서 벌어가는 돈인데, 그죠? 이렇게 또 드러나서 이게 이렇게 온다는 건 나한테 많은 책임 같은 것이 이렇게 막 부여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그 칠살은 재화해서 써야 되니까, 아까 뭐 경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식상으로 내가 얘를 재화해서 쓸 수 있느냐, 혹은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을 이렇게 잘 받아서, 이 인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회사의 인정도 받고,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사주적으로, 돈, 뭐 이런 것보다 나는 이 일이 좋으니까 평생 하고 싶은데, 회사가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성과를 인정하고 표창도 하고 적당히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편관이 발달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런 거야. 막 인정해주고 그러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 자체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이 재화에서 쓸 수 있는 식상이나 인성이 없는 구조라면, 원국과 대운에서 그런 조합이 없다면 이제 좀 스트레스 좀 받고, 그죠? 근이 약하거나 사주가 너무 메마르거나 그래서 어떤 건강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면 그런 몸조심도 좀 해주고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얘가 쫙버리면 힘들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기일주인데 뭐 이런 구조면 이제 해인합 해묘해서 이제 이 목의 근이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큰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인성 있으면 큰 회사에 뭐 계약하는 거잖아. 큰 회사에 인정을 받는 거잖아. 큰 직책을 얻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상 달고 있잖아. 문서 달고 있잖아. 그래서 큰 포상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무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좀 기토도 식상의 재능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대회 같은 거에 참가해서 어떤 주최 기관이 주는 상장 이런 것들을 잘 받아오시면 좋겠죠. 이런 구조라면 이제 제극인 능력이 좋은 거죠. 특히 오화 같은 경우에 편인이니까 오해합하면서 제극인 뛰어난 제주란다. 이 제극인 능력, 판단 능력, 계산 능력, 기획 능력, 그죠? 선견지명 능력, 통찰력, 뭐 이런 것들, 정답 맞추는 능력,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런 거죠. 정인 사화면 이렇게 사회축란은 정제로 정인을 치니까 잘못하면 이제 잔머리 굴리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이건 이제 단적으로 상황 보는 상황인데 설사 다른 글자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태원에서 이 사화를 충분히 강하게 하거나 그러면 혹은 목생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나 하면 사화 월지고 또 그러니까 이 본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구조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글자인데 학업에 충실해야 되는 그런 순수한 학문성의 글자인데 제극이니까 노는 게 더 좋은 거죠. 학교 다닐 때. 그 잔머리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 척 하면서 막 노는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은 이익, 정제니까 작은 이익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거에 좀 전전긍긍하는, 이명박도 그런 게 또 많잖아. 막 하여튼, 작은 것까지도, 그 각하는 정말 알뜰하게 챙기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튼 제극인들이 그럼 이런 식이 되면 무조건 나쁘냐? 나쁜 게 어딨어. 학교 다닐 때 학업엔 별 관심이 없는데 다른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 사회에 나와서 잘 할 수 있겠죠. 이런 문서를 돈으로 바꿔서 뭔가 하는 이제 그런 쪽에 원국 구조나 대세운 조합을 이루면서 그렇게 되기가 좋겠죠. 이렇게 되면 그 사회에서 배운 것이 많고 어차피 공부가 나의 숙명인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하여,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재극인하는 그런 업무하고 잘 맞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승진이 그러는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 연애적 관점, 여자 사주의 입장에서 계속 해석해 보면 돼. 이 자체로는 재화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을이 이제 무토에 안착하는 걸 좋아하고 기토야 당연히 이제 갑을 딱 안착시키는 글자인데 이렇게 되면 을은 기토가 불편하니까 쫀단 말이야. 벗어나려고 그래. 을이 왔다가 아예 벗어나. 그 얘기는 을의 입장에서 보면 요 기토에 앉으려다가 가버려. 그래서 이런 조합은 역마의 조합이에요. 안착하지 못해. 남자 입장에서 나한테 왔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지도 사회충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걸 이른바 통과하는 글자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게 또 내 입장에서 보면 또 회사가 나를 뽑으려고 했다가 면접에서 나를 자르는 그런 일도 발생한다고. 나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괜히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런 면에서는 불리하죠. 그죠? 통과하는 글자들이 없다면.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식상생재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내가 어떠한 재능을 어느 기관, 단체에서 혹은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키웠을 때 돈이 잘 벌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특히 이렇게 신해 이렇게 되면 이제 관을 신의 천 하면서 관을 깨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고 싶은 더더욱이 상관이니까 직장 내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남자보다는 내 일에 충실해서 돈을 벌고 싶은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회사가 나에게 오퍼를 하는 거죠. 야, 너의 그런 재능을 실력을 내가 우리 회사 내가 생각한 바 내가 하는 일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제안 오퍼 이 계약 문서를 줄 테니 이거하고 합을 해가지고 나한테서 좀 써먹으면 안 되겠니? 우리 회사 하면 안 되겠니? 그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것도 되고 내가 다른 데에 이직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재능을 높이 사는 그런 회사들이 많을 수 있는 거죠. 역시 통관의 에너지가 없으면 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어디든 처음에 이동하면 힘든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서화라고 하는 것이 얘들하고 반응할 거 아니에요. 화생토 하면서 이제 그죠? 사유축도 되고 사슬 원진균만도 되고 삼이 격각도 되고 진사해서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문서, 정인 문서를 얘들과 이렇게 같이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취업 원서를 내더라도 직원들이 많은 그런 곳에 넣어야 당연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나는 그런 쪽에서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타고난 거야. 사주들 보다 보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타고난 에너지대로 대부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제도 딱 병호의 병 이러니까 기가 막히게 현대차 생산 라인에서 일해왔고 임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임수라고 하는 평관 조직에서 살아가잖아. 그죠? 근데 화금 조합 딱 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자동차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5화도 있고 4화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큰 기업 딱 현대차 나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공망적 요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무인성 사주고 이렇게 되니까 정규직은 잘 안 나오는 그런 것이죠. 김효와 역시는 너무 기회했었네. 김효 평관이다. 내게 관이 있다고 해서 성인 되자마자 창업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대부분 스티브 잡스 이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창업을 하다 보면 재생살의 위험성도 갖고 있죠. 평관이니까. 근데 평관의 의리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한 장점이고 리더십의 성향 그런 에너지를 잠재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돈의 사회에 살아가는데 해며 자며 이렇게 자면은 형살 걸린 그런 돈이니까 그런 직장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 해며 이 평관 조직에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역시 책임감이 막강하다는 것은 내 능력이 좋아서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관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일을 잘하니까 뭐 책임 많이 부여받겠지. 근데 그것이 이제 과중할 때는 그 책임감이 부담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의료인 같은 경우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진단, 치료 측면에서 일반 사무직이 갖는 책임감보다는 훨씬 무겁잖아요. 환자에 대한 처방을 잘못하거나 차트에 잘못 기록하거나 그런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속성이 훨씬 더 부각되겠죠. 마찬가지 아니야. 직장 생활을 쭉 하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또 역시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승진 잘하게 되고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뭐 그런 거죠. 책임감, 직급 낮은 사람한테 엄청난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인성사회 공부 엄청 해줘야 되고, 내가 자격이 있을 때 내가 잘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칠사라고 이렇게 연결돼 살인소통, 이런 직장에서 내가 이런 지식, 정보, 자격을 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관에서 이러이러한 식상적 재능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식상이 또 금국목조합을 이루고 있으니 이제 연구원 뭐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죠. 이 목이 상하니까 활인성, 제약, 바이오, 의료 그런 쪽이죠. 네, 그런 쪽인데, 그걸 또 화기하고 연결돼 있으면 이제 이게 컴퓨터, 요즘에 AI, 그러니까 이제 AI 뭐 신약 만드는 AI로 뭐 진단하는 이런 플랫폼 회사 뭐 등등 뭐 요즘엔 많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가 관을 갖고 있을 때 나의 리더십 이런 측면을 딱 알 수 있는, 사회에 있는 비겁들을 내가 목으로 다스리는 건데, 이 묘축은 격각이요, 묘술은 내 관을 얘가 이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겠죠. 그죠? 이건 또 긍정적으로 보면 내 편관을 이 술토에게 이렇게 인멸시킨다는 것은 내가 권위를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묘술합화하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인성 에너지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서로의 교감, 이런 걸 훨씬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그죠? 얘가 나쁜 성향의 구조나 이런 것이 내 걸 가로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술토는 항상 회사에서 어떤 승진 케이스가 있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형 뭐 이렇게 지내다가도 지가 나대고, 지가 사내 정치에 가담해서 라인 잘 타가지고 형 미안한데 내가 이번에 먼저 승진하면 안 될까 등등 이러면서 사람 좋은, 그래도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또 자기 원칙이 있고 묘수를 합하니까 기꺼이 그런 직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사람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의 상품을 악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고. 묘미 이런 건 이제 해묘미에서 삼합에 내가 왕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양인들을 잘 다스리면서 내 권한을 계속 키우는 진정한 리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묘진도 인묘진 뭐 이런 속성이 당연히 있겠죠. 이제 삼합적이냐 방합적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삼합은 깨지기가 쉬워요. 방합 3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든 혹은 이제 사회적인 것이든 목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일을 해왔으나 더 이상 이 목표가 내 것으로 느껴지지 않아. 소위 이제 비전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 다른 목표를 갖고 싶어. 이럴 땐 깨지는 거예요. 나가는 거지. 운에서는 묘미 깨진단 말이야. 축토 같은 게 운에서 오면 깨지겠죠. 다른 글자 뭐 금이 와서 얘를 치면 깨지겠고 뭐 그런 건데 쉽게 깨진다. 근데 이제 방합으로 연결되면 잘 안 깨져요. 방합으로 깨려면 센 에너지의 조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묘진천에
에너지도 있는 거야. 인목이 없기 때문에, 없다면 묘신, 얘가 왕지기 때문에 이 진토에 점점점 이 내 관이 이렇게 잠식당하는 그런 형태죠. 이 술이 얘를 확 인멸시켜가지고 내가 저 권한을 빼앗겠어. 이번에 내가 먼저 승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존재라면 진토는 티 안 나게 오랫동안 조금씩 이렇게 뺏어가는 존재예요. 이런 상황에서 을사 이렇게 되면 계속 직장 관점에서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올린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묘사로 또 합이잖아. 그죠? 이게 묘중을목이라고 하는 내 편관과 이 문서 속에 사준경금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내 회사 만들어서 내가 일하는 거거든. 그런 형태예요. 내가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딱딱 들어서서 이거 올려놓고 나 이런 회사 만들 거예요 라고 표방하는 거죠. 이 문서 내가 이렇게 가져오니까 내 회사 맞잖아. 내가 올린 형태. 그죠? 그래서 이 기묘일주들에게는 창업도 가능한 형태죠. 직장으로 보면 이제 승진 케이스가 딱 되는 거고. 그죠? 갑진으로 왔기 때문에 이 갑진년에 이제 승진했을 수 있죠. 갑기합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많은 책임감 같은 거야. 그러면서 관의 인정을 더더욱 받게 되는 항상 연속선상에서 보면 되겠죠. 기묘 이렇게 편관 깔고 있는 여성 입장에서는 내 몸에서 튀어나온 글자잖아. 그러면 내가 기다리던 그런 편관적 느낌을 가진 그런 남자야. 사랑을 풍부하게 나한테 주는 그런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겠죠. 사랑 많이 받고 싶겠죠. 살인속동하고 싶겠죠. 김일주에는 특별히 나쁠 게 없겠죠. 그런 초원에서는. 그죠? 나머지 조합해보세요. 김희의 양일주, 양인, 이 간지 이런 것들은 항상 뭐 괴강, 백호, 이런 간효지동 이런 것들을, 그 중에서도 양인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주체성이 강하다는 관점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육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뭐 그래서 운동 좋아하게 생겼고 통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육체를 가진 정신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육체고 정신이겠지. 육체가 정신을 달고 나왔겠지. 그게 아니라고. 같이 전쟁 영화 보면 총 맞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끝까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쓰러져가는 상한 육체를 끌고 가는 정신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런 간지, 이런 일주에 잘 반영이 돼 있어. 근데 그런 걸 느껴야 돼. 아마추어는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구박받아. 에이씨 안 해. 사표 내고 알바. 더러워서 내가 딴 데 일할 데 없을까봐. 예를 들어 편의점 사장이 막 그런 식으로 해봐. 에이씨 이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해내려고 한다고. 왜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도 이건 내 이름 석자 가지고 하는 것이고 내가 월급 받는 만큼 꼭 완수해야 될 나의 책임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나는 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기 싫어서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이런 사람과 어디 또 이렇게 뭐 빈 거 없나? 폐기할 거 없나? 어디 더러운 데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하고 확실히 다르겠죠. 맨날 출근하는 거 술 처먹는 대통령하고 그죠? 잠이 오질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업무에 열심이면서 끊임없이 내일을 생각하고 지금 외교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검토가 끝났는데 또 다른 분야 이 R&D 쪽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의료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계속 그게 정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진정한 프로의식 같은 거야. 그죠? 그게 있으면 술 마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고. 양이는 특히 이제 칼을 갖고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은 상징적으로는 이제 권력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죠? 사람을 특히 여기서 이 금의 속성하고 잘 맞잖아. 식상이 금이니까. 근데 이 칼을 쓰면 이 관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생계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급이 높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요리하고 그런 거 돼요. 가불목이라고 하는 밑에 이제 인묘목이라고 하는 이런 생기를
막 칼로 쓰면 셰프 이런 거잖아. 그죠? 일반 식당에서 일하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네,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꼭 그 헌법재판관처럼 꽝꽝꽝 이런 거 때리는 거, 판사들처럼 그런 것만 어, 그 높은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렇게 쓰는 거고, 누군가는 실체적 칼을 쓰는 거고. 어쨌든 내가 그런 프로의식이 없으면 식당을 하긴 하는데 맛대가리가 없을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저기 뭐 훈련소, 우리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입대하면서 이제 훈련 받잖아요. 저쪽 충청도에도 있고 저기 뭐 북쪽에도 있고, 그런 앞에 식당 가면 뭐 맛 더럽게 없잖아. 왜? 대체제가 없으니까 무조건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잘 해줄 필요가 없어. 막 반찬도 오래돼 있고, 국, 뭐 탕 이런 거는 진짜 뭐 흐리멍텅하고. 이런 에너지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로의식이 있어야 된다. 김이는 그런 게 있는 거야. 자, 자, 이렇게 되면 내가 그 강압적으로 이 돈을 끌어오려고 하는 아주 그런 욕망이 강하죠. 해미로. 잠이 이렇게 되면 내가 지배해버리겠다. 남자로 보면 나쁜 남자의 속성도 있는 거예요. 잠이 막 인묘시켜서 막 강제로 끌고 오려고 하는. 옛날에는 그런 게 낭만처럼 내려오긴 하는데 뭐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막 잡아뜨린다 이런 단어가 있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죠? 지금은 바로 쇠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종의 참 무식한 문화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해는 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관해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특히 편관, 이런 식이면 이제 편관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편관을 또 좋아해. 합으로 해면이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내가 가뜩이나 양인성, 칼을 든 사람인데 총칼, 그리고 군인, 군검경 이런 데가 잘 어울리겠고, 이렇게 이제 귀문 걸리면 이제 관하고 갑기압을 해서 뭔가 사이가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귀문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관을 무시하는 그런 놈의 성향을 자꾸 보이네? 좀 짜증나고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욕망도 있죠. 아이씨, 나중에 내 회사에서 내가 차려버릴 거야. 왜냐면 여기에 또 을이 있고 정화가 있어서 살인상생해서 내 회사 내가 소유하겠다 이런 게 있죠. 직원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탱해주는, 날 따르는 세력들을 구성하고 뭐 이런 게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한 더 크게 쓰는 사람들은 사회에 있는 기업체들을 내가 먹어버리겠어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죠. M&A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특히 이렇게 오미, 뭐 사오미 이런 식의 조합이 되면 제극인이 되어 있어야 사람이 똘똘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맹해. 사람 뭐 성품은 좋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공부는 지금은 의무교육이니까 뭐 계속 대학도 다니고 그랬지만 직업도 여하튼 학위와 관련된 양일성의 뭐 건축일을 하든 뭐 디자인을 하든 그렇지만 대화를 해보면 이 제극인적 건 좀 떨어지겠다, 약간 맹한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깊게 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데 하나 붙들어가지고 한 2시간이면 끝낼 걸 가지고 아마 5시간 퇴근할 때까지 다 못하고 내일 할게요. 뭐 이러면 답답해, 환장하지. 이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그런 거죠. 잘할 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쁨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거기에 양인의 여자라면 톰보이성 이런 게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쁠 수 있죠. 또 상관 식상이 또 딱 드러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그야말로 이 식상을 딱 양일성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을 내가 제압하겠다 하면 가볍게는 내가 이제 카운셀러, 뭐 컨설턴트 이런 쪽으로 하게 되지만, 크게 보면 내가 관을 제압하는 사람이 되겠어. 윤석열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자자의 경, 여기다 경.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상관
그러니까 신자지인, 경진이니까 신자지인 만들어가지고, 이 신자지인의 왕지를 얘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니까, 항상, 왕일 때 누군가 힘이 세면 거기에 굽신굽신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모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상관성에 내 뇌가 이렇게 점령, 지배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갇혀 어울리면 아무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았다. 그렇게 되는 거야. 상관적인 것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상관은 뭘로 통제해요? 인성으로 통제해야 되잖아. 진토가 있는데 무토가 딱 올라와 있어. 무기압으로 잡아? 아니요. 신자진으로 인성이 술독에 잠기면, 상관성에 지배돼 버리면 무토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살인상생으로 이제 관과, 이 평관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나의 징표 같은 거잖아요. 문서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자격 같은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무너지고. 저게 공무원인지, 검사인지, 이제 그런 것이 정말, 완전히 무의미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상관짓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 또, 겉으로는 술토가 있으니까 아닌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윤석열 사주로 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때 구수 이후에 이 진술토의 천재성을 방치해버리니 깡통 두 개가 맨날 긁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데 그걸 또 올려가지고 세상의 사람들, 이 상관, 다 아랫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국민이. 자자로 돼 있으니까 윤석열이 많이 쓰는 게 세계 시민 여러분, 세계 시민을 향해서 떠들잖아. 취임사부터 중간중간 자유얘기할 때 세계 시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국내 국민도 상관이요. 쥐새끼 같은 상관. 자, 세계에 있는 사람도 쥐새끼 같은 상관이야. 니들이 뭘 알겠냐. 내 생각을 전해주마. 이런 거야. 굉장히 재밌어. 사주를 보면 얘가 어떻게 써왔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어느 편에선가 최근에 또 이게 잘 쓰면 사상가의 사주가 된다는 게 충실히 진토 채우고 술토 채우고 신자진을 적당히 또 끊으면서 굉장히 이게 충실한 학문성, 인호술에 맞는 술토, 신자진과 인묘진에 맞는 그러한 둘 다 편인이니까 제거인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머리로 많은 공부를 해서 깨닫고 이렇게 되면 내 생각을 세상에 올리고 그것을 여기 있는 비겁들에게 전파하며 난동 부리는 상관들에게 딱 잡을 수 있는, 내가 굳건하게 이 진토가 수에 파묻히지 않도록, 이 무토가 술토에 없어지지 않도록 문에서 이제 근이 또 잘 받쳐주고 그렇게 하면 일 잘 유지하고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같은 어떤 말을 해도 그 위에 아주 단단하게 저 사람 저런 사상적 근거가 있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품격이라는 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즉흥적인 거죠. 그러니까 즉흥적 입만 살아가지고 상관에 잠식된 상태의 무토가 오니까 생각이 훤히, 이 천박한 생각이 훤히 드러나는 그런 구조라고. 뜯어보면 재밌어. 그런 놈한테 이 나라와 우리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뻔했다. 끔찍하죠.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투쟁성, 경쟁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가 돼요. 충미충, 술미형, 미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속성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고. 하여튼 을사라고 하면 평관 얼마든지 감당 가능하겠죠. 그죠? 또 3이 격각의 문제가 있는데, 격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사이예요. 자연스럽게 오화를 그냥 무조건 다 끌어오는 게 아니야. 그 오화가 없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야. 한국과 일본의 관계였어요. 물론 윤석열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격각이 해소된 것 같아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살인, 어떤 회사의 기업의 거래처의 고객의 사랑을 내가 끌어들이는 그런 거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끌어들일 거냐. 내가 그야말로 자영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고객의 사랑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단을 갖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격각을 해소하면서 끌어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성이라는 거. 고객이 많아지면 좋은 거예요. 처음에 고객이 나에게 한없이 친절하길 바라면 자영업하면 안 되지. 까탈스러운 사람들 많다고. 여기 소주 3병, 카스 3병이요 했는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기록을 잘못하거나 딴 테이블에 갔거나 뭐 혹은 너무 바빠서 바로 안 갖다 줬어. 그러면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 이런 기질이니까 또 왜 안 갖다 주냐고. 그죠? 어떤 사람은 직접 냉장고 가서 저희가 가져갈게요. 바쁘시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겠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구조라면 그렇지 않잖아. 근데 또 다른 글자가 있으면 부드럽게 또 그런 식이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여지니까 고객이 뭐라고 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 같은 거 하면 팬들이 사랑을 갖고 있어. 그런 게 잠재되어 있어. 내가 어떻게 끌어올까,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할까,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걸 세상에 드러낼까에 따라서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방송에 이제 화려한 화기, 인성을 내가 끌어올 수 있잖아, 내가. 근데 그 자체로는 격각이니까 쉽게 그럴 수 없지만, 뭐예요? 고객이 품고 있는, 고객의 이 상관이 품고 있는 경금 같은 게 올라와 있어. 내가 상관적 행위, 언변, 어떤 재주를 부렸더니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막, 와, 여기에 을목이 있고 그러면 특히 해외짜리가 단박에 통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다. 내가 많은 고객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고 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회사 내에서도 영업 같은 걸 하면 성과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연애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이죠. 톰보이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남자들 이렇게 패션 감각이 좋고 잘생긴 이런 남자 격각을 잘 해서 그러면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겠죠. 작년 같으면 갑진이라는 남자인데 진토라는 여자가 있잖아. 그죠? 그럼 진미 이러기 때문에 갑진이라는 백호를 내가 다 끌어올 수는 없어 이미. 그런데 어떻게 기미 자체에 갑이 이 애인 있는 남자가 딱 노출될 때 자기도 모르게 갑기압으로 끌리면서 이 여자한테 완전히 빠질 수 있죠. 갑목 입장에서는 이게 인묘돼 버리니까. 기미 친구가, 진짜 친구가 오빠 내가 기미 친구 좀 소개해줄게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 했는데 둘이 손잡고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재밌잖아. 인간의 에너지에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주를 해석한다는 게 글자 몇 개로 한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결된 거에서 들어갔잖아. 이게 승진원 같은 거라니까요. 심플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자체로는 격각이지만 또 얘가 있으면서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로에서 격각도 좀 해소해주고 이제 그런 인연인 거죠. 기미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미가 내가 원래 양인으로서 이런 식상을 쓰기에 참 최적화된 일주라고 볼 수 있는데, 얘 또 이 회사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회사, 다른 회사 혹은 내가 최초 취업하는 혹은 이직하려고 하는 데에서 오퍼하는 거죠. 나하고 같이 하자. 나쁠 게 전혀 없는 것이죠. 연애할 때도 이렇게 나의 식상, 나의 몸, 나의 언변 혹은 나의 애정 표현에 딱 손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그야말로 이제 큰 직장으로 이직해야 되고 큰 직장으로 취업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이 관의 세례가 이렇게 토를 향해서 다 엮이잖아. 그럼 이제 대결적인 거라면 이제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시간에 내가 뭘 갖고 있냐 혹은 대운에서 내가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을을 내 것으로 낚아챌 수 있느냐.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평관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그걸 당하니까 너 꺼져. 을기가 역마성이라고 했잖아. 너 안착하기 싫어. 아이 절로 가. 무토 어디 갔어. 무토로
찾아가는데 겉으로는 이렇고 여긴 또 격각이니까 안 붙을 것 같아도 예를 들면 이제 사축, 진사 이런 구조잖아요. 예를 들면 진토야, 진미 나하고 연관성이 없어. 근데 다른 글자가 있어. 예를 들어 유금 같은 게 있어. 그럼 진유 연결되잖아. 그러니까 이 관의 문서를 진토가 잡는데 나는 그 진토하고 또 진유로 연결돼 있어. 그렇게 되면 진토가 일하게 되면 진중을목이 또 올라온 것이라서 진토는 을사회사에 취업하겠네, 이직하겠네가 확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의 나의 전문성 유금이 진토 겁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합격하거나 이직해서 일하게 되는 진토와 내 일이 또 연결되어 있으니 나도 합격이네.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결성 이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 되고, 헤매미가 너무 길어져서 사유축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기사일 줄은 운전기사가 많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거 아니고 제가 배울 때.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네. 이 사화가 어떤 라이선스 같은 건데 또 스피드 이런 거고 빛이니까 요 속에 있는 경금이 상관 또 이게 재능 능력 기술 이런 거 쓰는 거고 그게 이제 차량인 거고 이런 라이선스 가지고 또 이게 화급금 하면서 스피드가 붙은 기계 뭐 차량 이런 거니까 기사가 많다. 얼마나 유치해. 기사할 줄 다 운전기사 할 팔자라고? 뭐 레이서야?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팔자잖아.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할 때 12연선상 왕 내가 많은 생을 받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내 정인이 이제 제극인의 속성을 가지니까 내가 공부하는 학문도 현실적인 돈과 관련된 경영, 경제, 회계 뭐 등등등 이제 그런 쪽에 뉘앙스를 많이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직장과의 연결성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인사형 형살 걸린 직장이라는 거죠. 형살은 항상 법, 의료 이게 베이스이고 확장을 엄청나게 보셔야 돼요. 형살 속성을 가진 직장, 직업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되면 쭉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될 팔자죠. 제극인일 때 이제 똘똘한 거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우호적인 인성인자를 내가 다 품고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런 식으로 만약 내가 자녀를 낳았다면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특히 팬들이 여기 목이 있어 목생화 많이 받잖아. 팬들 많고 팬들이 입장에 식상이니까 환호해주고 팬들이 사랑을 많이 전해주고 막 등등등 그런 것들을 일찍 파악했을 때 그런 분야로 일찍 진출해서 활약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교육업의 속성이죠. 단박에 내가 식상을 사회에 쓰는데 사람을 쓰면 아랫사람 제자 학생들이니까 내 정인 자격으로 이게 또 국가자 연결돼 있으면 국가 자격 교사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특히 식신이고 이러면 이제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유 쭉 해가지고 한 길을 오랫동안 쭉 파는데 국가와 연결된 정인 자격을 쓴다. 식신 제자들 가르친다. 나는 식신성을 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상관이면 사신합평에 걸려 있으니까 상관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 지식을 가지고 상관을 쓰면 사신합서 돈도 벌지만 그것이 반드시 형살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뭔가 기계를 고치고 만들고 뚝딱뚝딱 이런 것도 되고 뭐 많죠 많아요. 여기에 또 목이 연결되어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여기에 이제 수가 있는데 수하고 또 여기 예를 들어 임신월주다 뭐 이런 식이 되면 또 음악하고 굉장히 또 연관성이 있겠네 등등등등 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전사주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놓은 그런 텍스트를 봐야 된다. 시중에 없어요. 오직 저만 준다. 제가 농담 아니라니까. 내가 최고의 명리학자라고 말하진 않겠다. 아니면 나는 하지만 나는 우주 최고의 선생이다. 명리학 선생이다. 아낌없이 다 주니까. 아낌없이 준다는 게 여러분 상상 초월이에요. 자, 여하튼 죽을 때까지 좋은 선생으로
살다가 제자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걸 보다가 저도 한 인간으로서 저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래도 세상에 많은 걸 남겼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삶을 살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뭐냐, 다시 깔끔하게 이렇게 되면 하여튼 이렇게 인성 사사 같은 거죠. 관에 사람 많이 파는 거야. 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남자 많이 줄 서서 들어와. 고객들 많이 들어와. 장사 잘 되겠네. 거래처 많이 확보돼. 사업 잘 되겠네. 그죠? 무슨 대회에서 상장 많이 받겠네. 그죠? 혹은 쓸데없이 문서 많이 쥐는 운도 됩니다. 기업이잖아. 기업들의 문서를 많이 갖게 되는. 어디에서 누군가 나한테 지분 주는 일, 그런 거 생기면 진짜 좋잖아. 나빠요. 좋은 거야. 어떻게 나의 처한 상황에 맞게 내가 이런 에너지를 쓸 거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나의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자기의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답답해 상담을 하긴 하는데 그게 해소가 된 그 다음부터는 너무 뻔한 질문이라든가 혹은 너무 먼 미래의 질문, 어차피 제가 평생 사주기 때문에 해소를 해드리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간절한 질문이 하나로 딱 끝난다는 것은 그거 외에는 평온하다는 거거든. 근데 여튼 자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의미 있는 질문을 자기 삶과 환경에 던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공부 자체에도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무작정 책을 잡고 달달달달 이 책이 많이 팔렸대. 이걸 통하면 명리학 마스터할 수 있을 거야. 읽고 나서는 사주 안 보이네. 명리학 개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항상 판단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것이 이제 칸트의 개념이에요. 감성, 외부의 대상을 내가 수용하는 방식. 소년이 온다, 이런 대상을 내가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일단 눈에 딱 밟혔어. 그러면서 노벨상도 탔어. 반드시 읽어야 될 대상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지성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걸 읽고서도 역사 왜곡이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하여튼 올해 우리 MZ세대의 응원봉 시위에는 직접적이지 않아도 소년이 온다가 간접적으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문화적 수사가 아니에요. 우리 호국 영령들, 이름 없이 쓰러져간 우리 민주투사들, 시민들이 우리를 구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들이 고스트처럼 나타나가지고 윤석열, 김건희를 막아낸 것, 계엄군을 막아낸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든 역사, 그들이 이렇게 유장하게 지금까지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 녹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저항하게 만드는 것이죠. 역사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 결국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역사서에는 그야말로 지도자, 옛날 말로 정복자, 리더, 정치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쓰였게 되죠. 통치가 그죠? 그래, 앞으로의 역사 교육에서는 우리 민중 중심의 민중사관 중심으로 좀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계속 꽃피우고 다시는 이런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 것이 누적됐을 때 정말 건강하고 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이루지 못했던 일이 뭐냐면, 뭐 징기스칸이든 알렉산더든 정복을 영원히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다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근데 하물며 윤석열, 김건희 따위가 영원한 제국을 꿈꿨다는 게 참 가소롭죠. 그래서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든 많은 이 정복자들의 그야말로 한여름밤의 꿈 이런 것이 많이 녹아있기도 해요. 그렇죠? 인간은 신의 역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저항이 뒤따릅니다. 그것이 자기가 아래로 보는 이런 평범한 민중에 의해서 좌절됩니다. 그것이 역사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성군이 된 거잖아요. 그죠? 역사에 정말 빛나는 이름을 남긴 거고. 여튼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 정인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사람들이 권력도 갖게 되고 사랑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단점이 있죠. 내가 최고인 줄 알아. 비판 이런 걸 잘 못 받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건 조심해야죠. 그죠? 혹은 사랑을 너무 갈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랑의 에너지가 더 생겨버려. 남자들의 많은 사랑이 달려들고 그러면 어떤 놈을 고를까요? 이렇게 막 오히려 헷갈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판단력 부재 골 때릴 거 아니야. 그죠? 공부를 많이 하라는 의미야. 기본적으로 기토. 거기에 기사면 공부 많이 해서 이런 에너지를 내가 소화를 해줘야겠죠. 그때 나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주가 이제 오행적으로 보면 굉장히 메마를 수 있어. 수기가 마를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선제 타격하는 게 이제 그런 공부차 돈을 적절하게 써줘서 학원 등록도 하고 저한테 명리도 배우고 그런 것도 도움 되죠.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수기가 말라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수영이라는 운동을 하게 한다든가 등등등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쓰임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많은 에너지들은 소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피해를 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반복적인 거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을 학문을 통해서 써온 사람인데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IT, 뭐 방송, 컴퓨터,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런 분야에서 써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회사의 인정을 계속 받는 것이고 다른 회사에서 내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여기 인이라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다른 오퍼도 받는 거고 좋지 않아요? 이렇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야. 기존의 회사가 특별히 다를 게 없어. 이렇게 되면 내가 화생토하는 입장이잖아. 내가 기획자 같은 거라고. 내 생각을 얘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내 기획에 찬동하는 진서 이런 애들은 좋은 거고 삼위 격각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미토, 술토는 각각의 생각을 이미 갖고 있죠. 정화로. 사술 이러면 이 귀문도 원진도 걸리고 이런 거죠. 술토는 특히 이 내 생각을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에이 다 필요 없어. 받아들여서 또 뭔가 꿍꿍이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식이기도 하고 나쁘게 하면 편한 것 같은데 다 있는 그대로 흡수해서 본인의 이 술증신금 상관을 쓰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죠. 축 이러면 축토가 나를 인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존재잖아. 일찍 뭔가를 하게 되면 사회의 사람들에게 내가 임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어릴 때는 이 축토가 여길 뭘 갖고 있는지 혹은 옆에 어떤 조합을 이루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겠지만 사회의 선배들에게 내가 푹 빠져서 이 축정신금을 배우는 것은 그 어떤 일을 배우고 이러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죠. 그런 과정을 무시하면 돈을 쫓아가고서 내가 능력도 없는데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막 나대면 좋을 게 없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할 때.
제 딴에 굉장히 똘똘한 걸 착각해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사유축 하려고 하는 존재잖아요. 항상 둘이. 그죠? 나는 일을 기획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속성이 많은 것이고, 유금이라는 일을 같이 구상해서 뭔가 해보자. 축토는 그걸 통해서 이제 축중계수라는 돈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또 노림수도 있어요. 이 축토는 사중경금, 얘가 하는 사업,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내가 나중에 인수해야지. 왜냐면 임묘니까. 그런 재미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을사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혹은 내 생각 기획을 사업화해서 일하고 있는 어떤 회사, 이런 것이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 사회에 있는 축토,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회사의 뭐 기획부서에 일하고 있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대충. 그럴 때 이렇게 연결되니까 취업하기 좋아, 이직하기 좋아, 회사로부터 인정받기 좋아 등등. 이 평관을 어떻게 쏘아야 될지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기후, 나 예뻐요, 나 능력 좋아요, 나 잘났어요, 잘생겼어요, 뭐 등등등. 자존심 강해요. 그 자존심이 굉장히 칼 같아. 말 잘못하면 칼처럼 나올 수 있죠.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심플해. 남자를 칼로 베버리잖아. 절로 꺼져. 확. 뭐 오와 화와 같은 거 있어 굉장히 날카로우면 화기를 받아서 남자들 추풍낙엽처럼 날아가죠. 잘났어, 돈 많아, 나 많이 배웠어, 좋은 회사 다녀, 이런 남자들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야, 너 아니어도 셌어, 나한테 올해들. 이런 식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 남자들도 이제 그런 거죠. 특히 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또 이런 재능은 이제 현침이라고 해서 아주 정교하죠. 정교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죠. 뭐 한의사라든가 이런 거. 언변도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아주 예리한 언사를 구사할 수 있고, 혹은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면 이제 식신생재의 능력, 내 전문성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이 돈을 내가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속성이고,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무조건 금공무기를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식신재살 묘목 같으면, 그러면 그야말로 아주 능력자로서 회사에서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원진 나니까, 갑기압으로 회사 다니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회사인데 안 맞는 거죠. 상사하고 안 맞거나, 남자하고도 자꾸 사귀다 보면 남자 같은 그 남자 사주가 이런 강한 식신 깔고 있는 여자의 속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남자가 이제 시름시름 아프거나 막 하여튼 그래. 여러 이유들이 있고 멀어지게 되고 뭐 이런 거죠. 회사도 그러면서 내가 먼저 실증을 내는지 회사가 날 싫어하든지 뭐 그런 식의 조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축자해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달라지겠죠. 운이 거꾸로 오른다면.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많이 배워서 배우고 내가 취득한 자격에 근거하여 쓰는 것이고, 또 화급금의 조합이니까 또 그에 맞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분야가 많이 되고, 이런 건 그런 일 쭉 하는 거고, 내 전문성을 나이 들어서까지 쭉 하는 거고, 그까지 연결돼 있으면 공무원도 되는 거고, 대기업도 다니는 거고, 사람 많으면 더더욱 그렇고, 이런 게 이제 특히 그렇게 되겠죠. 같이 일하는 거고, 내가 식상이 있는데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식상을 도와서 내 돈 벌어주면 나는 부자 되는 거고, 그럴 때 프랜차이즈 이런 속성이 많이 나온다 했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베이스로 딱 깔아두면 사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조금 색다르게 보면, 여자로 치면 남자가 어떤 아이디어 갖고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내 상관이기 때문에 또 능력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남자친구하고 같이 붙어서 일할 수 있어요. 남자친구가 사회축의 왕지, 내 일을 엄청나게 도와주겠지. 기획자 역할을 해주겠지. 상관적으로 바삐 움직이겠지. 임기응변성도 탁월하겠지. 인성도 있고, 여기에 그러니까 재성이죠. 인성하고 조합을 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남자친구가 기여를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꼭 같이 일하는 그런 연인이나 부부가 있어. 이런 조합이죠. 그런 남자가 나타날 수 있겠죠. 나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사주는 회사로부터 이직 제안이 있거나 내가 다니는 회사로부터 내 능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내가 대우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고, 재성으로 연결이 되면 그런 인정 덕에 연봉도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겠고, 좋잖아. 나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기후 이렇게 합으로 연결되는데 그 십성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시면 재미있어요. 그걸 지금 안 되는데 뭐 억지로 이것까지 다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해서 월지하고 일지하고 이렇게 해석해 드린 것에 이걸 잘 더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런 식의 이제 창업을 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는 거야. 손님들이 상관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붙잖아. 얘들한테도 가고, 이건 이제 내 가맹점주들한테도 가고, 나한테도 오고, 그래서 내 사업이 사유축으로 활성화되고, 좋은 해죠. 그렇게 또 편관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그럴 때는 고객이 너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카페가 하루에 한 500명만 됐으면 진짜 원이 없겠네. 근데 대박이 났어. 막 1000명이 오고, 막 테이크아웃까지 포함해서 바빠. 사람 채용해도 직원들 좀 멀다고 안 오고 바빠. 편관성이야, 고객이 막 엄청나게 와버려. 그럼 그게 나빠요? 좋지. 내가 힘들 뿐이지. 그러니까 좋은 것도 힘들고 안 좋은 것도 힘들고 맨날 힘들다 하면 안 돼.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체력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내가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 구해지고 그러면 이제 덜 힘들겠지.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식상이니까 식상을 뽑으면 식상이 응대하면 수월해지겠죠. 마지막 사회적 성의 마지막 기축일주 자체 인묘제를 깔고 있다. 제가 기축대원 9년을 지내왔는데 신금일간으로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편인대원의 이 도식의 단점, 그냥 육체적으로도 나오니까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을 단련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노력하면 하늘이 어여삐 여겨줘요. 깨달음도 주고 몸도 안 아프게 하고, 노력 안 하면 반드시 도식성으로 몸도 아팠겠고 일도 잘 안 풀렸겠고 막 그랬겠죠. 정해진 건 없어. 그래서 하늘이 짜놓은 그 설계도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늘이 의도적으로 날 미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가난한 집에 주고 고생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십억이 눈앞에 있어도 결국 꽉 나게 하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다. 이제 그것을 긍정적으로 소화하게 되면 나에게 온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여서 최고의 효과를 낼까. 정인이든 편인이든 그것의 가장 기본이 공부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편인은 그래야 해요. 편인대운에 대해서 제가 제자들한테 강의할 때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나쁘게 막 상담할 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도식밖에 없겠지 뭐. 식상이 맛이 가는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몸이 갈 거야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인성이 막 형충파에 나오고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질 거야. 정신적으로 문제 생길 거야. 너나 문제 생겨라. 제가 천재적으로 두뇌 작동이 된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거든. 제 경험적인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돼요. 공부할 때 윤성처럼 술 처마시고 머리 안 쓰면 머리가 파괴되는 거야. 아예 전두엽, 측두엽 맛이 가는 거야. 치매성 증상이 나타나서 본인이 아침에 뭐 무슨 말 했는지 오후 되면 까먹고, 법적 정치적 체험을 다 하겠다 하고 며칠 지나면 또 헌재 서류도 송달받지 않고 거부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인성의 기본은 공부라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그 에너지의 의미를 내가 충실히 다 할 때 그때 좋은 결과가 이어진다. 근데 기축은 여하튼 자체 인묘지를 알고 있다. 이 겸손성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일주론에서 더욱 공부하시고 그래서 기미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건 부드럽게 합을 통해서 여자를 사귀어도 이렇게 합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게 이제 기미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게 사회에 이렇게 죄를 잘 끌어올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속성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또 축인 이런 조합이 참 좋죠. 이런 직원 임목관의 입장에선 이 기축 직원 덕에 이제 관이 잘 살아나는 그런 형국이겠죠. 여자라면 임목 남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해주겠죠. 묘축은 격각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하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많은 걸 배워서 화생토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사유축 하니까 많이 배우면 이제 내 유금이 여기 들어와 있는 형국이잖아. 축경신금으로 많이 배울 때 또 사중경금이 여기에 인묘하는 형국이잖아요. 많이 배울 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오축은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죠. 이 편인적 속성이 있는데 제극인도 되고 굉장히 똑똑한데 이 편인의 이제 오축 원중기본 탐화의 속성도 있으니 그런 직업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인 철학성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조합도 있을 테니까 이 사회의 편인 그것도 화니까 내가 이 첨단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공부에 완전히 미쳐서 그런 걸 다 내가 소화해서 다 받아들이겠어. 다 공부하겠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걸 개발하겠어. 그래서 신금 드러날 때 혹은 경금 드러날 때 이게 사업 상관생제, 식신생제에서 사업화할 수도 있겠고 등등. 하여튼 그런 공부에 굉장히 이제 탐닉하는 그런 형국이 되죠. 이게 내가 인성에 인묘하는 형국이 아니라 인성을 내가 이렇게 인묘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여도 오축 그런 식인 거예요. 다 받아들이겠어. 다 배우겠어. 그리고 제극인으로 그걸 현실화하겠어. 이런 속성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정신 이론 쪽과 오히려 연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오화의 오행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건 이제 내가 식상을 온몸으로 다 써버리는 것이죠. 배워서 다 내 것도 하는 것이고 식신생제에서 내 사업화하려는 속성이 당연히 있을 테고 이런 건 아까 기미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꽁꽝꽁꽝 대결적 요소가 있는 것이죠. 대결 겉으로 무조건 형충 난다고 다 무조건 대결이 아니라 운에서는 또 다 조화롭게 할 수 있고 이러한 대결적인 모드를 예를 들면 축미충, 축수령 이 관이 다 통대해서 혹은 관의 문서가 잘 연결해줘서 직장생활 하면서 별 문제 없는 근데 또 그런 조합이 깨질 때 그때 도저히 못 버티겠다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저희 걸 창업하는 중년에 이제 그런 식의 조합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근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기축이니까 기묘와 달리 그 격각 달리 사유축해서 사진경금 이렇게 이 회사의 문서 속에 내가 할 일이 있는 형국이야. 그래서 이 회사의 오퍼를 내가 받아서 그 회사에서 문서 속에 딱 적시되어 있는 경금 상관적인 일을 좀 해줄래요? 내가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하게 되면 되죠. 취업하기 좋고 승진하기 좋은 운, 사랑받는 운이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직장 생활 하게 될 운인데 딱 드러나서 이제 내가 취업하게 되고 이직하게 되고 승진 이런 얘기는 이제 원 없이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도 내가 배운 그런 학문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 쓰는데 그런 것이 이제 소용이 되는 그런 회사와 내가 인연이 되는 것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은 물론 당연히 그런 것이고 이런 것도 이제 내가 사회에서 배운 식상, 내가 갖게 된 재주, 지식이란다. 기술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된 회사, 그런 것을 쓸 수 있게 된 회사가 나를 인정하고 그런 것이죠. 이게 이렇게 정인 문서를 받는, 정인복 이런 것이 나쁘지 않아요. 좋다고. 충분히 이 을목을 받아들이게 되고, 정인복도 나쁘다고 하면 쓸 게 없어. 가뜩이나 사주 이제
적당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기신운 오면 싫어하고, 신살로 또 나쁜 운 오면 싫어하고, 뭐 삼재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되고, 그럼 세상에 안 좋은 거 천지지, 뭐. 밖에 나가면 차들 돌아다니고 내가 치일 수 있고, 뭐 위에 공사하면 벽돌 떨어질 수 있고, 지나다니면 개가 물 수 있고, 뭐들 돌아다녀. 그 얘기나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활용하기 나름이다. 이불 밖은 위험해. 하지만 이불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서를 나와 얘들이 서로 갖기 위한 이제 쟁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직업성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 특히 내가 지금까지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왔나, 혹은 내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사주적으로 가늠하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죠. 그냥 자기 생각, 충분한 재료,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 내용 없는 생각은 공허하단 말이야.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내용을 갖춰야 돼. 그런데 명리적 조언을 따르면, 내가 나이가 젊고 그런데 뭐 30대라고 해도 경험을 많이 한 게 아니잖아요. 직장생활은 딱 그 분야라고. 그 한정된 경험, 내가 읽은 책, 그 한정된 지식, 교양을 통해서 미래를 자꾸 읽으려고 하고 겨냥하려고 하면 그거 시행착오의 오류는 뭐 가능성 굉장히 높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이 가뜩이나 불완전한데 어떻게 미래를 맞추냐고. 근데 거기에 명리적 조언이 뒤따르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 그걸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비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 명리 공부를 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고, 그 시작을 이것이 사주명리다의 일독으로 하는 것, 2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실험이지 않겠습니까? 실험이에요. 읽고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도움은 엄청 받으실 거예요. 뭔가 개안이 되는 느낌이 있을 것이다. 읽으셔라. 기토 일간, 특히 이 사화 정인이 왔으니 그런 차원에서 대중서기 때문에 편인서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명리는 이제 대중화가 됐어. 그래서 겨울에 또 이제 그야말로 할리데이 시즌이 다가왔는데 배 깔고 책 좀 읽어보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2월 8일 북콘서트 및 저자 사인회 1월 10일까지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기토일간 승진도 좀 잘하시고, 거래처도 많이 확보하시고, 남자친구도 많이 만드시고, 상도 좀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한 해 되세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잘 활용할 수 있다. 충분히 적정하게 또 힘이 빠진 편관이기 때문에, 그 정인복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원활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에너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경금 일간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